탈북어민 북송 사건,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안보 이슈들이 여야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예, 봉영식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지금 그 전국의 제일 뜨거운 그 현안 쟁점은 탈북 어민들 북송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제 안보 이슈의 정치화, 정치 쟁점화로 프레임을 하는 것보다는 비록 제가 안보 전문가이지만 이것은 인권 이슈의 정치 쟁점화라고 봐야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와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안보라는 이름 하에서 이상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윤석열 정부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즉 비록 안보와 북한과 연관이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존중이 되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인데 그것을 어떤 이유 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숨긴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이번 문제를 다른 것보다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된다는 이제 시각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통일부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법의 해석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좀 잘못된 해석이 많다. 뭐냐면은 국가가 이 탈북민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과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송을 해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위험 가능성이 있다, 위협의 근거가 있다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금, 주거 지원금을 받는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결함이라든지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북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전에 김현철 장관은 적법한 조치였다. 그때 국회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통일부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그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과연 어떤 것이 통일부의 정체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 제 구조를 보면 보호 결정의 기준입니다. 즉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북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탈북민에게 주는 정착금, 주거지원 등 보호 대상 혜택을 우리가 주질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 북송을 한다면은 그것은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입니다. 거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처형, 고문 등 비인도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우리나라도 협약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군사 독재 시절에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허인의 전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학생 운동가가 일본으로 피신했다고 칩시다. 근데 일본에서 우리 이거 일본 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라든지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강제 송환을 한다, 한국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농 르플르망 원칙을 일본이 위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면은 정부에 의해서 고문, 구금, 기타 어떤 비인도적인 폭력과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를 확인도 안 하고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을 한 것이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당시에 말했고, 그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그 뒤에 외교장관 될 때 인사청문회 때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 판단의 근거에는
우리 군의 통제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 해경인가요? 통제 당시에 그 어부들이 응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넘어가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걸 진정한 귀순 의사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논란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그 2명의 선원이 네. 그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은 몇 년 동안 어업에 종사한 선원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남짓의 경험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의 경비대에 대응하는가를 과연 숙지하고 있었을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그들은 엽기 살인마들이었고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서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추방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돼 추방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신 정의용 그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2월 5일 국회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말이 충돌이 됩니다. 뭐냐면은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이런 흉악범인 걸 아느냐 했을 때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추가 질문이 나오니까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송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것은 했던 질문이 나왔더니 우리 정부가 사실 정확하게 규명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중대 위협을 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히 강제 북송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윤건영 의원과 정의용 당시 외교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북송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 주민에 대해서 헌법 3조에 우리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약이라도 평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북한 지역의 통일 한국 정부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은 지금 불법 단체가 잠시 점령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치적 주체를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소위 진보에서 분단의 영구화, 고착화를 걱정한다면 네. 북한 주민에 대한 주민으로서 규정하는 것 그리고 법 절차를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네.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자면은 헌법 3조는 저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러나 헌법 4조에는 북한을 이제 평화 교류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조화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이 진보 야당 쪽의 그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과연 그 국민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 인권인 생명권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북한 어민을 북송하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네.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산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혹은 특사 초청을 우리 정부가 간곡하게 요청한 것이 11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특사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됐습니다. 그 제목이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그 구걸 행각에 올라서 우리의 최고 전엄을 끼어 팔기 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도 올까 말까인데 다른 잔치에 이렇게 우리의 최고 전엄을 손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생각이 짧다. 그 어린애나 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서 솥불 위에 닭알 쌀 궁리를 했다고 하지만 남조선 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이렇게 나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 이유가 만에 하나라도 당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특사를 받는 것을 위한 조치였다면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는
잘못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정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사사건건 또 비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번 일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일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두고 보면서 이제 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제 분열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북한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8차 당대회 이후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계속 개최하고 하지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 현실 타파를 할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시할 것은 아니고 닷새 만에 왜 이렇게 강제 송환을 했는가.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은 북송 의사가 과연 명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 닷새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서둘러 북송했다. 1987년도 김현희가 11월 29일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해서 115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죠. 그중에 114명이 한국 국민이었습니다. 이라크 총영사 부부를 포함해서 12월 15일에 한국에 김현희가 도착하고 결국에는 12월 23일에 마음을 바꿔서 모든 것을 진실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 정착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원들은 한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변호사를 받을 그런 권리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북송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지금 북한은 과연 어떤 상황인가 이제 더 궁금해지는데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북한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과 군비 경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는 미국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기술적인 장애로 진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목표는 2021년 1월에 제8차 당도에서 발표했듯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또 한국 정부도 그동안 중지되었던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어떤 그 신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은 의 대남 정책은 어떤 정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군비 경쟁에서 어떻게 북한이 우위를 점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핵심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뭐 F-35를 동원한 연합훈련이 한미 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한미 연합 사령관을 그만둔 다음에 이거는 정말 너무 그동안 지연된 것이다. 본인이 부임했을 때 한국의 작전 계획은 2010년 전략 기획 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11년 동안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 업데이트를 계속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된 것은 서욱 국방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나중에 그 업데이트에 그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묻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영해나 한반도 인근에 온 것을 보거나 들은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한 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제로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F-35 배치가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민감한 그런 사안인가요? 두 가지 면에서 민감합니다. 하나는 발사의 왼편이라 그러죠. 북한이 만약이라도 한국에 대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첫 번째는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야겠죠. 하지만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없애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F-35가 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정권이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무력화시키는데 F-35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